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구의 과실이, 누구의 잘못이 더 큰 사고라고 생각하십니까? 보통은 후방을 추돌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후방에서 추돌한 차가 전방주 시 의무 위반으로 그렇죠. 사고에 책임을 지는 경우가 100% 많죠. 과실이 보통 들어가는데 네. 이 사고는 처음에는 경찰에서 택시가 가해자라고 판단을 했었어요. 앞차에. 네, 가끔씩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방에 무슨 문제가 없는데 갑자기 급정거를 해서 뒷차가 피하지 못하고 그냥 네네. 그대로 들이받았을 경우에 앞차, 급정차를 한 앞차가 교통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거다라고 해서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그렇죠. 있거든요. 처음에 경찰에서 그렇게 판단했다가 가만 보니까 이제 블랙박스 차량 뒷차가 과속이 있는 거예요. 거기 보시면 이제 제한 속도가 50km로 쓰여 있는데 91km를 달려서 충격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가피해자가 받게 된 사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에 이제 그 재조사를 하게 된 거죠. 그렇죠. 경찰에서 그 입건 내용을 변경을 했어요. 변경을 해서 이거는 급정거가 있긴 했지만 뒷차량, 저희 이제 의뢰인 차량이죠. 제한 속도를 40km나 초과한 과속 운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고의 가해자는 뒤쪽에서 과속을 한 운전자다. 이렇게 이제 돼서 형사 입건의 대상이 바뀐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경찰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를 한 것이 만일에 속도가 제한 속도를 지켰다고 하면 어떻게 됐을 것인가 했는데 국과수에서는 제한 속도를 지켰다 하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는 없었다. 이제 그런 소견을 밝혀 왔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택시가 이제 그 택시를 타려고 하는 승객을 보고서 갑자기 이제 들어와가지고 갓길에서 이제 정차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뭐 과속을 하지 않았더라도 들어오는 그 차선을 변경해서 정차를 한 시간이나 거리를 봤을 때 이 차량과의 거리를 봤을 때 제동거리에 못 미친다고 본 거겠죠. 그래서 이런 결론이 왔다라는 건 사실 우리 의뢰인한테는 좋은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사고의 원인이 과속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너무 좁은 공간에서 정차를 했기 때문에 갑자기 들어와서 정차를 했기 때문이라는 거였고 그래서 저희가 교통사고에 대한 이의 신청도 해보긴 네네. 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럴 수는 있겠으나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한 10km, 15km 내외의 과속인데 국과수에서 그런 판단을 했으면 그러면 아마 다시 가해자가 바뀌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 사고 같은 경우는 과속의 정도가 좀 심했었고 결과적으로 보면 사고가 안 났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의 심한 과속이었기 때문에 피해도 더 커졌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사실 교통사고 사건을 정말 우리가 많이 하지만 대부분 과속이 문제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보여드렸듯이 정말 편도 5차선 도로에서 사람이 도저히 다닐 수 없을 거라 생각하는 그곳에서 걸어가는 사람을 충격했던 사건도 국민참여재판까지 했었죠. 이기루 변호사가 국민참여재판까지 했지만 유죄를 받은 이유는 역시 과속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과속을 하게 되면 사안 자체가 법리적으로만 봤을 때 이거는 그 운전자가 잘못한 거 아니라고 생각이 들더라도 불리한 판정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아마 뭐 급한 일이 있으셨을 수도 있고 제 생각으로는 익숙한 길이셨을 거예요. 맞아요. 네, 익숙한 잘 다니는 길이고 그 맨 오른쪽 갓길은 이제 차가 별로 없다라는 걸 알고 계셨으니까 저 정도 속도를 올렸겠죠. 근데 차선 중에 가장 오른쪽 차선은 지금 이것처럼 택시가 갑자기 설 수도 있고요. 오토바이가 갓길에서 튀어나오는 경우도 있고 사람 보행자가 갑자기 나오는 경우도 있고 되게 위험해요. 네. 그러니까 속도를 과속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인도와 붙어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1차선, 예를 들면 2차선이라고 하면 이제 1차선에서는 좀 달리라고 이제 주는 거고, 그 보행 도로와, 그러니까 보도와 연결된 차선에서는 주의를 많이 해야 됩니다. 또 거기서 과실에 대한 판단도 많이 나와요. 갑자기 생각난 사건이 있는데 어떤 사건이냐면 횡단보도 앞에 차들이 정차돼 있었어요. 근데 맨 오른쪽은 우회전 차선이라 가지고 차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뒤에서 이렇게 오다가 직진 신호에 불이 딱 들어오니까 아예 멈추지 않고 그냥 바로 간 거죠. 근데 그 전에 이 가려져 있던 차들이 정차돼 있던 그 앞으로 뒤늦게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가 있었던 거예요. 사망사고로 이어집니다. 네네. 네. 그러니까 어쨌든 가장 오른쪽 길에 인도와 접해 있는 가장 오른쪽 길을 과속으로 주행하는 건 되게 다양한 변수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항상 염두에 두고 방어 운전을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운전하다 보면 이제 우회전 할 때 차들이 요즘은 이제 우회전을 많이 단속을 하기 때문에 많이 멈춰 서 있잖아요. 답답하죠. 사실 답답하고 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란불, 횡단보도 파란불이어가지고 서 있는데 파란불이 바뀌어서 우회전을 하려고 하면
이제 왼쪽 차선이 파란불이 돼가지고 진입하기 되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깝깝합니다. 하지만 물리적으로 어쩔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럴 때 조금 냉정하게 운전을 조심해서 해야지. 그거 답답하다 하면서 무리하게 들어갔다가 행여 사람이라도 치면 훨씬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그렇죠. 거죠.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뭐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동형 국장이 제 차 타는 거 되게 무서워하거든요. 예, 제가 이제 그렇게 막 얌전하게 운전하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제가 이런 사고들을 많이 보면서 제가 그 갓길 있잖아요. 거기서는 그렇게 빨리 안 갑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런 사고들을 자꾸 보게 되면 그 비슷한 길을 지나갈 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지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돼요. 예, 사고를 많이 보니까. 변호사님은 그래도 다행이에요. 저 한문철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운전을 아예 못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하도 많이 사고를 보니까. 뭐 일종의 직업병처럼 네. 그런 걸 수도 있겠네요. 저도 사실 직업병이 있는데 네. 저는 과속을 절대 못 합니다. 그래서 제 지인들이 제 차를 안 탈라고 해요. 답답해서. 답답하다고. 제 차는 무서워서. 이 국장 차는 답답해서. 아무튼 오늘의 교훈은 맨 갓길 여기는 과속하시면 안 됩니다. 네. 자, 오늘도 안전운전 하시고요. 혹시 사고가 발생한다면 법무법인 LKS 이기루 변호사 잊지 마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